안녕, 혼자야? 친구가 자리를 비워서요. 그렇구나. 저기, 나 잔이 비었는데. 아, 네? 술은 저기 많아요. 뭐? 센스가 없네. 보통 남자가 오면 술 가져올까요? 라든지 안주 드실래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어른이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가져다 먹고 마시면 되잖아. 아, 건방진데다 귀엽지도 않은 여자구만. 혼자인 게 불쌍해서 말을 걸어줬는데 말이야.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말 걸어달라고 했나? 이러니까 안 팔리고 남는 거야.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레코, 27살. 지난번에 동창이자 절친인 유우코에게 소개팅 같이 가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렇게 껄렁하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난 이래봬도 엄청 낯을 가리거든.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는 완전 불편하단 말이지. 그래도 절친이 기껏 권해준 거니까 오랫동안 솔로였던 나는 눈 딱 감고 가기로 했다. 그리고 소개팅 당일, 소개팅장에서는 건물 지하에 있는 바를 전세내서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기 유우코, 오늘 소개팅 설마 여자는 우리 둘뿐인 건 아니지? 당연하지. 오늘 여자분 30명 정도 있을걸? 30명? 그럼 남녀 30대 30? 내가 말 안 했었나? 입식 소개팅이야. 그렇게 사람이 많다고는 안 했잖아. 더 긴장돼. 미안. 근데 혹시 옆에 있는 여자애들도 참가자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딱 봐도 엄청 어려 보이는데 우리 나이로 따져도 잘못 온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기서는 어른의 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어린 것밖에 장점이 없는 계집 애들한테 질 수는 없겠지? 눈이 무서워. 괜찮으려나? 난 진심으로 남친 얻어갈 거야. 우리 아무리 봐도 잘못 온 것 같은데. 뭐 남자는 나이가 비슷할지도 모르니까 가능성은 있으려나? 자, 가자. 남친, 넌 내 거야. 피카츄! 남자들 앞에서 그렇게 받아칠 수 있으면 차라코도 더 인기 많아질 텐데. 시끄러워. 가게 안에 들어가자 곳곳에 스탠딩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걸 둘러싸듯 벽 쪽에 음식과 술 같은 게 놓여 있었다. 소개팅이라기보다는 결정사 파티 같은 느낌이라 나는 더더욱 긴장하고 말았다. 와, 대박! 다들 바로 상대를 찾아서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니 마음에 든 남자한테 팍팍 말을 걸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해도 난 저 사람한테 가볼게. 벌써 가? 나를 혼자 두지 마. 차라코도 빨리 찾아. 스피드가 생명이야. 그럼 건투를 빈다. 잠깐 기다려. 유우코는 순살같이 물리던 남자한테 달려가 버렸다. 그 속도는 그야말로 헌터 같았지. 유우코는 의외로 육식이구나. 나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일단 테이블에서 식사를 즐기기로 했다. 이왕 온 거 식사라도 즐기고 가야지. 이 로스트 비프 맛있다. 그때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 혼자야?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렇구나. 저기, 나 잔 비었는데. 아, 네? 술은 저기 많아요. 뭐? 센스가 없네. 보통 남자가 오면 술 가져올까요? 라든가 안주 드실래요? 같은 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어른이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가져다 먹고 마시면 되잖아. 아, 건방진데다 귀엽지도 않은 여자구만. 혼자인 게 불쌍해서 말을 걸어줬더니 말이야.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말 걸어달라고 했나? 그러니까 안 팔리고 남는 거야. 짜증나.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 자식아. 조금만 더 있으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은 폭언을 겨울 술로 삼켜내고. 그래서 싫으면 딴 데 가든가. 아, 뭐 됐다. 이름이 뭐야? 뭐? 이름? 아마모토 차르코인데? 난 요코야마. 야마모토 씨,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 나여서 참는 거고 나여서 말을 걸어준 거야.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말하고 요코야마는 내 옆에 앉았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어우, 향수 냄새 독한 것 봐. 얘 진짜 뭐야? 뭐 이런 비호감스러운 남자가 다 있어? 젠장, 이런 놈한테 걸릴 바에야 유우코랑 같은 남자 헌팅하러 갈 걸 그랬어. 질색하는 내 얼굴을 눈치채지 못하고 요코야마는 계속 혼자 떠벌댔다. 이봐, 저기 있는 파스타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토랑 고등어 조림 간장 버터 파스타 말이야?
맞아. 글쎄. 다른 파스타는 거의 없어졌는데 저것만 거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 뭐 이성을 노리고 왔는데 나토 냄새 나는 건 좀 그렇지. 이름이 너무 강렬해서 맛을 상상하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지금의 넌 저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팔다 남은 거. 그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에? 뭐가? 이 파티장을 둘러봐. 다들 상대를 찾았어. 그런데 너는 외톨이 팔다 남았지. 저 파스타랑 똑같아. 너도 상대가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 나는 그거야. 가라하게. 엄청 남아있잖아. 뭐라는 거야? 평소에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런 곳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거야. 뭐? 아주 자기 좋을 대로 예시를 드네? 진짜 귀염성 없는 여자구만. 조금 더 괜찮은 반응 못해? 그 모양이니까 다들 안 끼워줘서 외톨이가 되는 거야. 외롭게 혼자 계속 남아있을 건 싫은 거 아니야. 아니면 팔다 남은 채로 평생 살아갈 거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 남자가 말 걸어준 적도 없지? 아니? 아니긴 무슨 정곡이면서. 남자라면 너처럼 애교 없는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지 않을걸?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은 나여서 참는 거고 나여서 말을 걸어준 거야. 그래. 그냥 집에 갈까봐. 가든가. 근데 네가 돌아간 후에 다들 비웃을걸?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서 혼자 돌아갔다고. 내가 있었던 건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을걸?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얘기 소재를 삼아야지. 진짜 끝까지 최악이네. 그렇게 튕기지 마. 이성한테 너무 관심을 못 받아서 남자를 대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건가? 좀 냅둬. 저리 가. 알았어. 이 다음에 어디 조용한 곳에서 너한테 온기를 나눠줄게. 내가 너를 여자로 만들어준다. 침대 위에서. 기분 나빠. 차례코 기다렸지? 진짜 유코. 부탁이니까 혼자 두지 마. 너야말로 사이좋게 대화하는 것 같던데? 아니야. 맞다. 소개할게. 요시다. 여기야 여기. 여기 음료 받아. 고마워. 차르코, 이쪽은 요시다야. 안녕하세요. 요시다라고 합니다. 난 노린 사냥감은 놓치지 않거든. 역시 대단해. 요시다. 요코야마 씨. 둘이 아는 사이야? 같은 회사의 선후배예요. 요코야마 씨 이거 드실래요? 고맙다. 역시 넌 센스가 있다니까. 아니요, 별거 아닙니다. 게다가 또 가지러 가면 되니까요. 가끔 그런 센스가 없는 녀석이 있거든. 그치? 윙크? 어머 차라코, 너도 제법인데? 아니야. 나중에 설명할게. 맛있다. 역시 술은 맛있다니까. 유코 진짜 부탁이야. 평생의 소원이니까 돌아가자. 에? 왜 그래? 제발 부탁이야. 제발. 뭐, 난 상대도 찾았고 연락처도 교환했으니까 돌아가도 상관없기는 한데. 자, 가자. 우리는 돌아갈게요. 요시다, 나중에 연락해.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요카야마 씨, 저희는 어떡할까요? 안 돼. 왜 그래? 우리도 돌아갈까? 많이 마셨으니까. 저희도 돌아갈게요. 그럼 같이 돌아가자. 진짜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유코 바보. 진짜 왜 그래, 차라코? 결국 나는 요코야마 일행과 같이 돌아가게 되었다. 더는 못 참아. 요코야마가 준 전화번호가 쓰여있는 종이는 여기 두고 가자. 그렇게 하자. 오늘 있었던 일은 다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차라코, 이거 잊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더니 요코야마는 내 손을 잡고 억지로 종이를 쥐어줬다. 이거 중요한 쪽지잖아? 그치? 진짜 이 정도면 오히려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애를 괴롭히는 초등학생 같은 건가?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아무튼 말도 안 돼. 완전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티장을 나와서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 위로 올라가자 먼저 나가있던 남성들에게 중년의 남성이 말을 거는 게 보였다. 뭐야, 요코야마랑 요시다 아니냐? 나키야마 이사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뭐 하시나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식사 권유를 받았거든. 뭐 접대지. 너희야말로 뭐 하는 거냐? 저희는 소개팅입니다. 야, 요시다. 그렇게 솔직히 말할 필요 없잖아. 네? 뭐 어떠냐? 저 애들인가? 네. 이쪽은 유우코 씨, 이쪽은 차라코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우코라고 합니다. 차라코입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나카야마 이사님입니다. 그러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예쁘구나. 그런가요? 뭐야 이 자식 취한 척 확 때려버릴까. 마지막까지 싫은 소리를 하는 놈 때문에 나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그러자 이거 요코야마의 전화번호가 구겨져 버렸다. 우리 젊은 사원들을 잘 부탁하네. 그럼 이만. 이사님. 응? 차라코? 왜 그래? 나는 이사님 앞으로 가서 나카야마 이사님, 요코야마 씨를 잘 부탁드려요. 이사님 너무 좋아. 이사님을 끌어안았다. 야, 너무 많이 마셨잖아. 잠깐, 차라코 그만해. 죄송해요, 취했나봐요. 나카야마 씨 정말 죄송합니다. 난 괜찮네. 조심해서 돌아가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카야마 이사님은 세워둔 차를 타고 돌아가셨다. 부디 작전이 성공하기를.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긴장했다. 와, 차라코 씨가 끌어안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 했네요. 그러니까 나 이사님 정장에 주름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었어. 만약 주름 졌으면 우리 모가지가 날아갔을 거예요. 미안해, 좀 과음했나봐. 적당히 좀 해. 그러니까 팔리고 남는 거지. 그래서 사과하잖아. 정말 미안해. 나 오늘은 이대로 차라코를 데려다 줄게. 요시다, 나중에 연락할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뭐야, 저 녀석들. 진짜 오늘 소개팅은 꽝이었어. 그로부터 며칠 후 유우코가 내 집을 찾아왔다. 얼마 전 일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마침 좋은 타이밍이었다. 그 후로 요시다랑은 어떻게 됐어? 순조로워.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거든. 정말? 잘됐다. 역시 헌터야. 맞다, 유우코. 그때는 미안했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근데 그렇게 취한 차라코는 처음 봤어. 그거 사실은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게 무슨 말이야? 소개팅 날 네가 요시다한테 간 이후로 테이블에 혼자 있었거든? 그랬더니 요코야마가 나한테 다가와서 끈질기게 치근대는 거야. 너는 센스 없는 여자다. 나 말고 아무도 너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을 거다. 나또 파스타랑 같이 팔다 남은 물건이다 라면서 말이야. 뭐야, 말도 안 돼. 나또 파스타 엄청 맛있잖아. 엉뚱한데서 화를 내네? 근데 그게 왜? 이사님을 끌어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살짝 복수해주려고. 요코야마가 나한테 준 전화번호를 취한 척 나카야마 이사님의 주머니 속에 넣었거든. 뭐? 그래서구나. 요시다가 나한테 전화해서 요코야마가 엄청 화났다고 듣거든. 에? 왜? 차라코가 주머니에 넣은 번호 말인데 나카야마 이사님을 끌어안았을 때 차라코가 넣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날 중에 바로 연락했대. 에? 진짜? 근데 전화를 받은 건 요코야마였던 거지. 나카야마 이사님은 요코야마가 놀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 화나셨고 요코야마는 호되게 혼냈대. 최고다. 그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는데. 심지어 다음 인사에 지방으로 이동하게 됐대. 요시다도 기뻐했어. 요시다가? 왜? 요시다를 포함한 후배들도 요코야마를 아주 싫어했대.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위에는 아부 떨고 아래에는 고압적으로 거만하게 굴었대. 물론 이번 이동은 이사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부조사나 인사평가 등 여러 가지 맞물린 거였대. 이동이 정해졌을 때 부서 모두가 만세를 외쳤다고 해. 그럴 줄 알았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말을 걸어준 것처럼 그렇지만 팔다 남은 건 개인 것 같다는 느낌이 철철 흘렀거든. 자존심만 높은 남자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근데 나도 어떤 소개팅인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참가시켜서 미안해. 됐어. 유우코가 행복하다면 오케이야. 나만 행복해지는 건 미안한데 이번 이동권으로 요시다도 차라코한테 답례를 하고 싶다고 했어. 아니.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복수한 거고. 참고로 답례로 뭘 해줄 예정이래? 요시다네 부서 남자랑 소개팅. 에? 이제 소개팅은 싫어. 나는 좀 더 운명적인 만남을 하고 싶다고. 언제까지 꿈꾸는 소녀 같은 소리 할 거야. 그러고 보니 요시다가 차라코랑 엄청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했어. 나랑 요시다는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아니, 뭔가 엄청 분위기가 비슷하대. 껄렁대는데 소심해서 여친이 안 생긴다더라고. 그건 뭐 좀 궁금할지도. 그럼 소개팅 말고 그 사람을 불러서 넷이서 식사하자. 분명 즐거울 거야. 알았어. 와, 분위기 좋은 술집이다. 그치? 오늘 오는 아타르 씨가 추천해준 곳이야. 아타르 씨라고 하는구나. 심지어 차르코 씨랑. 어이, 요시다. 기다렸지? 미안. 야근이 좀 늦어져서. 아타르 씨, 완전 괜찮아요. 저희도 방금 왔거든요.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요시다의 동료인 야마모토 아타루입니다. 자, 잘생겼다. 뭐야, 이 혼자 미친 거 아니야? 우와, 좋아 보이는 사람이다. 그치, 차라코? 저기, 야마모토 차라코입니다. 성이 똑같구나. 친근감 생긴다. 그쵸? 딱 어울릴 것 같다고 제가 말했죠? 나이스야, 요시다. 요시다가 꼭 만나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오길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즐겁게 술 모임을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아타르 씨랑은 긴장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었다. 아타르 씨의 취미는 드라이브와 서핑. 그야말로 인싸란 느낌은 들었지만 모두 남사친과만 즐겼다고 한다. 관심이 있으면 꼭 같이 하자고 권유해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이라 완전 기대돼. 오늘은 즐거웠어. 또 넷이서 마셔요. 당연하지. 그치, 차라코?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그 후로 우리는 넷이서 종종 놀러가게 되었고 나와 아타루 씨가 사귀게 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저기 이미 진작에 들켰을 것 같긴 한데 나 차라코를 좋아해. 사귀자. 평생 소중히 대할게. 아니 그냥 결혼해줬으면 할 정도야. 아타루, 너무 기뻐. 나도 아타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만난 지 1년. 동거 반년 만에 우리는 결혼까지 해버렸지만 운명의 달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날 소개팅에 용기 내서 참가하길 잘했다. 최악의 무게님도 딸려왔지만 덕분에 달링이랑 만났는걸? 인생은 뭐든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거지. 우와, 오늘은 진수성찬이네. 오늘 무슨 기념일이었나? 사실은 임신했어. 뭐라고? 우와, 대박. 고마워 차라코. 우와, 축하해. 너무 놀란다. 앞으로는 엄마랑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 나 힘낼게. 야마모토 차라코 그리고 달링이 나타루와 미래의 베이비. 앞으로의 인생이 엄청나게 기대돼. 좋았어. 올해도 해보자. 내 이름은 아기타 나오지. 21살 대학생. 낮에는 파견일이나 알바를 하고 야간으로 학교에 다니는 바쁜 학생이다. 그런 나는 7월 8월이 되면 특히 바빠진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네, 밀지 마세요. 천천히 앞으로 가주세요. 각지에서 대형 이벤트가 잔뜩 개최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내가 오늘 파견된 곳은 10개의 인기 아티스트 팀이 출연하는 나미로 볼륨 10. 올해 개최 10주년을 맞이하는 오래된 음악 이벤트다. 이 시기의 이벤트 개최일은 파견이든 알바든 상당히 시급이 높아서 나한테는 고마운 성수기이다. 참고로 경비원 업무는 1호부터 4호로 구분되어 있다. 시설 경비 업무는 1호, 이벤트나 도로교통 유도 같은 건 2호, 그리고 현금 수송 등은 3호, 마지막으로 요인의 신변 경호는 4호. 경비라고 묶어 말하지만 다양한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벤트장 내부를 경비하는 게 1호, 우리처럼 밖에서 사람이나 도로교통을 유도하는 건 2호라는 것. 이야, 그나저나 진짜 덥네요. 그러게요. 열사병 조심해야겠어요. 그러네요. 물을 자주 마시면서 하죠. 알겠습니다. 나는 이벤트 경비 경력이 꽤 길어서 이벤트 파견 회사에 등록된 알바생 중에서는 꽤 고참이다. 오늘은 현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오늘 멤버는 신인도 적은 것 같으니 문제없이 진행되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이런 이벤트에서는 문제가 꼭 생기기 마련이라. 이봐 너! 무슨 일이세요 이노우 씨? 이노우의 감독님이라고 불러! 감독님! 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수다 떨지 말고 제대로 일해! 하지만 저희는 지금부터 휴식인데요. 뭐? 휴식? 너 이 인파가 안 보이는 거냐? 너희가 휴식을 취하면 누가 여기 유도를 담당하냐고! 저쪽 사람들은 우리 경비회사와 다른 이벤트 회사 사람들인가? 거만하게 구는 저 이노우에라는 남자 아무래도 지뢰일 것 같은데. 가끔 저렇게 현장 감독 중에 허울만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지. 하지만 상대는 신인인지 세게 반박하지 못하는 것 같길래 나는 일부러 그쪽에 들리는 큰 목소리로 도와주기로 했다. 이야, 타나카씨, 오늘 휴식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이 현장은 기본적으로 1인 2조라서 교대로 휴식을 취하면 현장이 안 비잖아요. 내 큰 목소리에 타나카씨도 그 의도를 눈치챘는지. 그렇죠. 매뉴얼에 적혀있는 거잖아요. 설마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 이벤트 운영 매뉴얼이니까 회사랑은 상관없고요. 그렇게 말하자 이노우의 현장 감독은 시뻘건 얼굴로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아닙니다. 저런 사람이 현장 감독이면 힘들겠어요. 오늘 저희는 이 이벤트를 같이 돌리는 큰 팀이니까요. 곤란한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났다. 땡볕 아래 손님을 계속 처리했다. 이벤트 시작 3시간 전 접수줄 판매줄. 접수줄은 사람이 많이 줄었으니 2명 정도 판매 쪽으로 옮겨달라고 할까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 대체 몇 시간을 쉬는 거야? 1시간인데요. 현장 감독이랑 감히 같은 시간을 휴식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설마 다른 알바생도 1시간씩 쉬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요즘 시대에 믿기지 않는 폭언을 짓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목소리로 알바생을 매도할 줄은 몰랐던 나는 현장을 파트너에게 맡기고 서둘러 중지에 들어갔다. 이보세요,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넌 뭐야? 루키 경비의 아가타입니다. 아까부터 듣고 있자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더군요. 다들 이 땡볕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이 나빠질 거고 최악의 경우 열사병에 걸려서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시나요? 시끄러! 너도 어차피 알바일 거 아니야? 그게 뭐요? 역시 그렇구만. 이래서 여름 이벤트는 싫단 말이지. 대학생들이 우르르 응모해버린다니까. 그 덕분에 현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대규모 이벤트에 사람은 필수입니다. 내 지당한 반론에 이노우에는 더욱 얼굴을 찌푸렸다. 글렀다.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타입의 사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 살짝 패닉을 일으키고 있자 이노우에가 더욱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나는 정규직 현장 감독이시다. 알바랑 같이 취급하지 마.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내가 거기에 더 반격하려고 하자. 그리고 다른 회사 사람이 참견하지 말라고. 나는 이때 느낌이 왔다. 이런 사람은 제대로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야, 해보자는 거냐? 아니요, 저는 이 현장을 맡은 리더로서 당신 같은 사람에게 현장 감독을 맡기는 회사와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알바생이 리더? 무슨 소리야? 노동법 기준에 의거하여 저희는 알바이든 정규직이든 1시간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벤트 운영 회사에도 자주 수분을 보충하고 열사병 대책을 위해 휴식을 취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휴식 없이 일하라고요? 농담도 정도껏 하시죠? 나는 냉정히, 낮게, 차분하게 반론했다. 그리고 이노우에게 반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더욱 몰아붙였다. 경비 알바는 모두 물러가겠습니다. 당신 밑에서 알바생을 일하게 두지 못하겠습니다. 상사에게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이봐!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해도 될 줄! 이노우에가 나를 붙잡으려고 하던 그때 한 남성이 들어왔다. 이노우에씨, 자네에게 실망이야. 우와타씨! 왜 여기에? 이노우에는 우와타씨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안색이 창백해져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상사일까? 의아스럽게 보고 있자 우와타씨는 이노우에를 무시하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저희 이노우에가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성함이... 아가타입니다. 오늘 경비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기 방금 일어난 일을 회사에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그건 저에게 맡기시고 자, 어서요. 네. 나는 호의를 받아 이번에 일어난 문제를 숨김없이 상사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바로 이노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네, 이노우에...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건... 네, 저기... 아무래도 내 상사가 상대 회사에 클레임을 넣은 것 같다. 이노우의 상사가 이노우에를 호되게 혼내고 있는 거겠지. 참고로 우리의 소동 탓에 줄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 손님들도 짜증난 상태로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노우에가 이상한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다들 불평하지 않고 꾹 참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오와타 씨는 익숙하게 현장을 지시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줄을 다시 정리해냈다. 대단하시네요. 하하하, 저도 현장 경험이 길거든요. 사실 이노우에는 오늘 현장 감독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런 건가요? 그런데 그런 태도였다고요? 저도 저 녀석이 현장 감독을 맡는 건 아직 이르다고 했지만 워낙 일손이 부족해서 말입니다. 이번에 동서남북 현장 감독을 배치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 동쪽 에리어의 알바생이 저에게 울며 전화해서 뛰어온 겁니다. 그러셨군요. 민폐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회사이신데 저희 회사의 알바생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의에 있을 때 이노우에는 아직도 헬쑥한 표정으로 상사에게 분노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오와타 씨의 말로는 이대로 다른 현장 감독과 교대할 거라고 했다. 저기 아카타 씨, SNS가 난리가 났어요. 네? 나는 파트너의 말을 듣고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냈다.
그러자 트위터 트렌드에도 이노우에 대한 온갖 욕설들이 올라가 있어서 정말 머리가 아파왔다. 심지어 영상에는 우리의 대화가 찍혀서 올라가 있었는데 재생수와 알티수가 엄청났다. 이거 엄청 불타겠네 하고 피가 차갑게 식었지만 그와 동시에 현장의 알바생을 지키는 경비원분 멋있다. 이런 사람이 리더면 일하기 편하지. 와 같이 나에 대한 댓글도 잔뜩 달려 있었다. 우리는 서포트 역할로 이벤트 운영에 관여하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다. 평소에 이런 식으로 내 노력이 평가받는 일은 잘 없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나의 영상이 확산된 가장 큰 이유, 그건 가장 주목받는 인기 여성 아티스트가 인용 RT로 코멘트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 땡볕에서 손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다. 특정 한 사람이 그 마음을 짓밟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이 트윗은 고작 10분 만에 10만 RT가 되었다. 이벤트 회사도 심하게 두드려 맞아서 소동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 상대 이벤트 회사에서 딱 봐도 높아 보이는 사람이 여러 명 찾아와 우리에게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고 이노우에를 끌고 사라졌다. 그로부터 2시간 후 공연은 무사히 시작되었다. 우리의 일도 이제 손님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 지켜보는 것만 남았다. 공연을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긴 휴식 시간인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전 이벤트에서도 아가타 씨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4년 연속 여기서 경비 스텝을 하고 있거든요. 하하하, 이노우에보다 훨씬 베테랑이셨군요. 그 녀석은 말 따낼 때부터 제가 돌봐왔습니다. 위에는 아부를 떨고 아래는 고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고쳐지질 않더군요. 제 감독 부족이겠지만 그 녀석을 현장 감독으로 배치한 저희 회사는 이제 신용이 잃고 말았습니다. 오와타 씨 정도로 경험이 있으시면 어느 회사에서든 환영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가타 씨 같은 성실하고 정의감 있는 젊은이를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또 같이 일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벤트는 무사히 끝났다. 나중에 이노우에 이벤트 회사 사람이 간식을 들고 정식으로 사죄하러 왔다. 이노우에만 빼면 제대로 된 회사였기 때문에 인터넷 평판은 안 좋아졌지만 앞으로 조금씩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 참고로 이노우의 현장 감독님은 이번 일로 평사원으로 강등당했다. 오와타 현장 감독 아래에서 처음부터 다시 단련하고 있다고 한다. 12월.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너무 센다! 올해도 다들 착하게 지냈어? 그래, 내가 여름에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그건 내가 자란 구하원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다. 나오지, 올해도 고맙구나. 아이들도 이날을 기대하며 착하게 지내고 있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받은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다른 형이 해줬었는데 전근을 가게 돼서 고아원을 나온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나에게 산타를 이어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받은 것이다. 나는 바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 대학을 다니는 바쁜 학생이었기 때문에 20개의 크리스마스 선물값을 부담하는 건 상당히 힘들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여름 이벤트 알바였던 것이다. 7월과 8월에 바짝 일하고 나머지는 매일 조금씩 절약하며 지내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선대 산타한테 받는 약간의 지원도 감사히 받고 있다. 그러고 보니 나오지, 요즘 너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면서? 아니에요. 일하면서 살짝 문제가 있었는데 우연히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너는 옛날부터 정의감 있는 착한 아이였지. 지금도 대학을 다니면서 일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이렇게 착한 아이니까 앞으로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래도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요. 부모님이 없는 제가 이렇게 자란 것도 원장님이나 여러 사람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야간 대학을 졸업하면 그대로 지금 등록된 경비 파견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다. 내가 가진 스킬이나 노하우도 있지만 이벤트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기만 해도 의욕이 팍팍 올라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휴가도 내기 쉽다고 하니 정기적으로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수도 있겠지. 나는 산타클로스 역할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고아원을 나왔다. 그러자 의외의 사람과 마주쳤다. 우와타 씨? 아가타 씨 아닙니까? 이런 곳에는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은 저 이 고아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가요? 우와타 씨는 참고로 이 시설이랑 대체 무슨 관계신 건지. 사실은 이 시설에서 양녀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마리나라는 아이였는데. 마리나... 기억난다. 기억나요. 근데 마리나는 몸이 약했는데? 사실은 지난달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걸 원장 선생님께 전해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럴 수가... 마리나...
마리나는 내 또래의 여자아이였는데 태어나서 바로 이 고아원에 온 나와 달리 5살에 고아원에 왔다. 처음에는 소심했지만 우리와 지내면서 점점 밝아졌다. 하지만 원래 몸이 약했는지 오래 놀면 힘들어했다. 마리나는 제 소꿉친구였어요. 양녀로 거두어진 12살까지 계속 같이 지냈어요. 혹시 자네는 나우지인가? 맞아요. 나우지입니다. 아가타 나우지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때 자네 이름을 들었다면 마지막으로 마리나를 만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저기 마리나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나요? 물론이지. 마리나가 시설에서 가장 따랐던 게 자네였다고 하더군. 자네 덕분에 마리나는 다시 한번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다고 했어. 다시 만나고 싶지만 건강해진 후에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야윈 나와 만나면 나오지는 다정하니까 걱정할 거라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설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도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다. 오와타 씨, 저도 원장님께 같이 갈게요. 마리나에 대해서 많이 들려주세요. 물론이지. 마리나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 후 나는 오와타 씨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새해가 되어 상황이 정리된 후 마리나의 성묘에 갈 수 있었다. 마리나, 나 지금 대학생이야. 일하면서 다니고 있어. 졸업하면 지금 신세지고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의 경비원을 하고 싶어. 나는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거든. 그 후 나는 종종 오와타 씨 댁에 놀러갔다. 그러던 중에 오와타 씨는 나를 자식처럼 아껴주시게 되었다. 나는 구화원을 나오기 전까지 입양처를 찾지 못했지만 오와타 씨에게 거두어진 마리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지. 나오지. 자네는 이제 어른이니 보호자는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자네가 괜찮다면 내 아이가 되지 않겠나? 네? 그래도 되나요? 전 이제 22살인데요? 나이가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들어.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 싶은데 안 될까? 그 제안을 받고 또 눈물이 흘렀다. 사실은 계속 가족을 동경해서 구화원에서 입양되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그럼 저는 마리나의 오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다음에 마리나에게 말하러 가자. 네가 내 아들이 된다는 걸 알면 이노우에는 허둥대겠어. 아, 그러고 보니 이노우에 씨는 지금 어쩌고 있나요? 의외로 근성이 있더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알바생과 같이 1인 2조로 일하면서 알바생의 소중함을 몸소 알아주면 좋겠어. 오와타 씨가 가르쳐 주시는 거니 분명 괜찮을 거예요. 그 여름 이벤트는 나에게 있어서 여러 의미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 후 여름의 연례 행사에 대형 이벤트 외에 한 가지가 추가되었다. 그건 가족과 함께 동생이 된 마리나의 성묘를 가는 것이다. 그럼 갈까, 나오지? 아빠. 나는 아가타 나오지에서 오와타 나오지가 되어 두 번째 인생을 걷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후지카와 코유키.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요즘 우리 회사에서 결혼붐이 온 건지 선배나 상사들이 계속해서 결혼하고 있다. 나도 그 파도에 탈 수 있도록 힘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동료가 먼저 결혼하게 되었다. 타키자와 씨와 결혼하다니 능력 좋다. 내가 좀... 이 사람은 동료인 케도 마나카 씨. 상사인 타키자와 다이키 씨와 며칠 전에 야콘에서 행복해 보여서 부럽다. 근데 타키자와 씨와 결혼하는 것 가지고 엄청 우쭐해하네. 저 긴 코는 뭐야. 장래가 유망하니까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자랑하는 얼굴 좀 그만하지. 마나카 씨, 타키자와 씨, 결혼 축하드려요. 고마워. 다들 축하해주니까 왠지 부끄럽네. 결혼식에 불러주세요. 당연하지. 다들 와주면 기쁠 거야. 두 분의 결혼식 기대돼요. 내가 그렇게 말한 순간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짓는 마나카 씨. 그렇게 내가 가는 게 싫은가? 내가 뭐 잘못했나? 다 부릴 거예요? 이왕 하는 거 그래야지. 마나카도 그게 더 기쁘지 않아? 에? 코유키 씨도 부리는 건 싫은데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쪽팔린단 말이야. 싫어? 그건 아니지만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 아, 그래. 좋은 생각 났다. 맞아요. 다 부르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엄청 기대돼요. 마나카 씨는 나를 보고 희죽희죽 말했다. 방금 전까지 싫은 표정 지어놓고 뭐지? 다이키 씨랑 결혼하다니 지금 너무 행복해. 저런 멋진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 그래요. 잘 됐네요. 화려한 식장에다 드레스도 원하는 걸로 골라도 된다고 했어.
뭐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니 어쩜 이렇게 다정한지. 행복한 건 알았으니까 손이나 움직이라고. 일이 안 끝나잖아. 저기 듣고 있어? 듣고 있어요.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코유키 씨는 꼭 와줘. 네, 물론 가야죠. 그 후로 마나카 씨는 계속 나에게 자랑하며 결혼식에 꼭 오라고 당부했다. 솔직히 나는 마나카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조금 제멋대로 굴거나 일을 떠넘기는 게 짜증난단 말이지. 말도 많고. 게다가 전에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걸 조롱한 적도 있고. 뭐 그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니까 기억 못하겠지만 나도 이제 신경 안 쓰니까 상관없다. 타케자와 씨의 결혼식이니까 축하하고 싶었는데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근데 결혼이라 마나카 씨가 앞질러 갈 줄은 몰랐네. 부러운 반면 조금 분하기도 하다. 나도 28살이니 슬슬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 있는 힘껏 축하하려고 했는데 식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말 그대로예요. 당신 자리는 없네요. 돌아가 주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 주세요. 다른 분에게 민폐가 됩니다. 보세요. 뒤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초대장도 있는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해봤자 마찬가지라니까요. 없는 건 없는 거야. 징그러운 사람 자리는 없어요. 초대장은 가짜야. 뭐? 징그럽다니 무슨 소리야? 얼굴 엄청 징그럽거든요. 그런 심한 흉터는 처음 봐요. 어떻게 그 얼굴로 돌아다니지? 나라면 절대 못할 텐데. 이건 옛날에 사고로 살짝 다친 거고 이미 상처도 다 나았는데 뭐가 징그럽다는 거예요? 본인은 매일 보니까 그렇겠죠. 처음 본 저한테는 징그럽다고요. 남의 마음도 생각 못하나요? 다른 사람한테도 민폐가 되니까 얼른 나가주시면 좋겠네요. 곧 결혼식이 시작되잖아요. 축하해야 하는 장소인데 당신처럼 인상 나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지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때 근처에서 마나카 씨가 컥컥 웃는 게 보였다. 그걸 본 순간 이해가 됐다. 이 접수처 여성은 마나카 씨의 지인이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른 거라는 걸. 코유키 씨 혼자 저런 취급을 당해서 부끄럽겠지. 밖에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라고. 저 여자가?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말고 빨리 나가주세요. 성가시게 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됐어요. 돌아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될걸. 흉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반기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뭐 그러세요. 마사토 씨 정말 나갈 거예요? 이제 됐어. 참가할 마음이 싹 가셨어. 나도 작지만 얼굴에 흉터가 있으니까. 흉터 있는 놈이 징그러워서 싫다니 돌아가야지. 거기 당신들도 방금 대화를 들었다면 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나 신랑 신부의 배려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여성만 남는 게 좋겠지. 마사토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내 손을 끌고 식장을 나갔다. 그러자 뒤에서 타키자와 씨가 바로 쫓아왔다. 잠시만요. 왜 돌아가시는 건가요? 접수처 대응이 최악이었거든요. 코유키 씨를 조롱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어요? 뭐라고? 후지카와 그게 정말이야? 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징그러운 녀석은 돌아가라고 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봐 너.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사과해! 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마나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비밀이라고 했잖아. 마나카가? 마나카한테 지시받은 거야? 네. 마나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짓을 시킨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이 멋대로 한 거야. 나는 저 사람 몰라. 너무해. 네가 하라고 시킨 거잖아. 내가 돈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했더니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접수처를 맞으라면서. 뭐라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사실이구나. 마나카가 너에게 뭐라고 한 거야? 마나카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여자가 오면 쫓아내라고 했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는 성가신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요. 얼굴을 조롱하면 도망치듯이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돈 돌려줘.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되잖아. 초대도 없이 온 사람을 쫓아내라고 흉터 있는 여성은 결혼식을 망칠 거라고 했잖아. 마나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후지카와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그치만 코유키 씨가 싫단 말이야. 뭐?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그 이유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나보다 일들 잘하고 다들 좋아해줘서 우쭐대잖아. 마나카 씨보다 일을 잘하긴 하지만 우쭐댄 적은 없어요. 설마 겨우 그것 때문에 한 건가요? 겨울아니, 그 태도도 짜증나. 내가 더 예쁜데 다들 널 좋아하는 건 이상하잖아. 원래는 내가 귀여움받아야 하는 건데 다들 코유키만 신뢰하고 이해가 안 돼. 일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어쩔 수 없죠. 바보 같은 애가 귀엽다는 말을 듣는 건 어렸을 때까지니까요. 그렇게 잘난 듯 구는 것도 짜증나. 게다가 다이키 씨도 꼬셨잖아. 그런 적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거든. 너 다이키 씨를 좋아하잖아. 다이키 씨는 다정해서 너한테도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지금은 네 남편이라고 욕하지 마.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무슨 소리야 마나카. 후지카와는 그런 짓 한 적 없어. 난 유혹당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유혹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왜 코유키 씨를 감싸는 거야? 다이키 씨도 코유키 씨를 좋아했던 거지. 둘이 꽁냥댔던 거 다 알아. 그런 짓을 했어? 안 했어요. 오해예요. 타키자와 씨랑 단둘이 있었던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무슨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치만 1년 전에 둘이 거리에 있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런 적이 있었나? 동호회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거리에서 만난 기억이 없는데요. 동호회? 우리가 친해 보였던 건 대학 선후배였기 때문이에요. 마나카 씨보다 같이 있던 시간이 길어서 그렇게 느낀 거 아닐까요? 코유키 씨가 다이키 씨를 좋아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후지카와를 아낀 건 후배였기 때문이야. 애초에 후키자와한테 손을 대면 어떤 꼴을 당할지. 그러니까 우리는 캥기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럴 수가. 설마 다 내 착각이었을 줄은. 그래, 네 착각이야. 그럼 이렇게까지 하니 의미가 없잖아. 코유키 씨를 분하게 만들려고 다이키 씨랑 결혼까지 한 건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랑 사귀었던 거야? 코유키 씨가 다이키 씨를 좋아하니까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결혼식에 부른 것도 그래. 전부터 한 방 먹여주고 싶었어. 그런 생각할 줄은 몰랐어. 그럼 바로 결혼식은 중지하자. 결혼은 그만두겠어. 너랑은 헤어질 거야. 왜? 네가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함께하겠어? 당장 이혼하자.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지금 당장 전하러 가야겠어. 잠깐 기다려. 아니야.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다이키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돼서 결혼하기로 한 거야. 처음에는 코유키 씨를 분하게 하려고 접근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마나카 씨는 몇 번이나 타키자와 씨에게 사과하고 변명했지만 알아주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타키자와 씨는 완고한 면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줘. 정말이야. 제발 이혼한다고 하지 마. 힘내세요. 애초에 네가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어떻게 좀 해봐. 네가 혼자 오해한 거잖아. 애초에 후지카와한테도 남친이 있다고. 코유키 씨 남친이 있었어? 의외다. 의외라니 너무하네요. 그치만 남성 사원이랑은 항상 일 얘기만 했잖아. 일이 끝나면 어디 들리지도 않고 바로 돌아가고. 그야 당연하죠. 남친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시시덕거릴 수는 없잖아요. 일하느라 피곤해서 어디 들릴 기력도 없고요. 하지만 남친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거의 모든 사람한테 비밀로 했어요. 이렇게 된 거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누가 계속 같이 있나 했더니 남친이었구나?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남친? 진짜? 취향 좀 그렇다. 심지어 얼굴에 흉터까지. 둘이 완전 잘 어울리네. 결혼식에 인상 안 좋은 사람이 둘이나 있더니 최악이다. 남친을 데리고 결혼식에 오다니 무슨 생각이야? 남친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바보야? 무슨 소리야? 바보는 너겠지. 지금 당장 사과해. 뭐? 내가 왜? 비상식적인 사람한테 한 소리 한 건데 뭐? 비상식적인 건 너야. 결혼식에 누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겠어. 애초에 이분을 부른 건 나야. 너도 온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이분은 사장님이라고. 사이키 마사토 사장님. 뭐? 말도 안 돼. 그래, 이 사람은 마사토 씨. 아주 젊어 보이지만 35살 사장님이다. 뭐 모를 만도 하지.
마사토 씨의 취임식 날 마나카 씨는 고열로 쉬었으니까. 하지만 설마 사장님의 얼굴을 사진으로도 확인하지 않았을 줄은 몰랐다. 마나카가 계속 무례를 저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타케자와군 잘못은 아니죠. 아니요, 사장님을 결혼식에 부른 건 저입니다. 불쾌한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자, 너도 얼른 사과해. 죄송합니다. 사이키 사장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게다가 사장님의 여자친구인 코유키 씨에게까지 심한 짓을 해서. 그렇네요. 하지만 제 여자친구라서 화난 게 아닙니다. 남을 속이거나 조롱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초등학생이 할 짓을 사회인이 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나 얼굴에 흉터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당신은 어떤가요? 얼굴이 저희보다 깔끔하더라도 마음이 아주 더럽잖아요. 저는 외모만 깔끔한 사람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해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당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사과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사장이라서 사과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코유키 씨, 미안해요. 뭐 반성하고 있다면야. 후지카와 용서하지 않아도 돼. 이 녀석이 한 짓은 정말 음험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거 말고도 한 짓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있으면 말해줘. 그런 짓은. 슬쩍 마나카 씨를 보자 창백해진 표정으로 나에게 없다고 말해줘 라는 눈빛을 보내왔다. 없다고 하는 게 다정한 선택이겠지만 입사한 날에 흉터를 조롱했었지. 일을 떠넘기는 건 항상 있는 일이었고 야근이 싫어서 제 데스크에 일을 쌓아둔 적도 있었죠. 일부러 남성 사원 앞에서 저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수치를 준 적도 있었고요. 그런 짓까지 했다고?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일은 조금만 도와달라고 한 거였어. 코유키 씨 얘기를 다른 사원 앞에서 잠깐 한 것뿐이라고. 사실인지는 나중에 확인하면 알 수 있겠죠. 다른 사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어라?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애초에 그런 가짜는 이유로 한 여성을 농락하다니 한심하네요. 그런 짓을 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 능력을 갈고 닦아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합니다. 일을 못한다면 그보다 더 노력하면 되잖아요. 좀 더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거 다행이네요. 다음 인사이동이 기대되는군요. 자회사 쪽에 몇 명 보내려고 했거든요. 네? 기대하며 기다려주세요. 전그는 싫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마나카 씨는 울부짖으며 무너져서 계속 사과했다. 그걸 본 마사토 씨는 한숨을 뱉으며 내 손을 끌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나도 당한 일을 말했으니 낱말할 처지가 아니지만 조금 불쌍하지 않나요? 아니, 그 사람은 이 정도가 딱이야. 애초에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분위기가 나빠져. 게다가 전근이라고 해도 연수 같은 거야. 거기서 힘을 길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본사로 되돌릴 생각이야. 일을 못한다면 그러는 게 더 낫잖아. 아까 그걸 말했으면 그렇게까지 울부짖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너를 괴롭혔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후 결혼식은 정말 중단되었다. 남은 건 가족뿐이었다고 한다.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게 최고지. 남을 질투해서 행동으로 옮겼다간 험한 꼴을 당한다는 걸 깨달았어. 지난번에 미안해. 그 녀석한테는 단단히 일러줬어. 괜찮아요. 저도 울분이 쌓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버렸으니 쌤쌤이죠. 그래서 마나카 씨랑은 이혼하실 거예요?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 울며 매달리더라고. 착각이 심한 면은 있지만 그것만 빼면 평소에는 평범해. 게다가 이혼하면 그 녀석을 세상에 풀어두게 되잖아. 그랬다가 또 누가 피해를 볼지 모르니까 내가 돌보기로 했어. 갱생할 때까지 지켜보려고. 다정하시네요. 저였으면 바로 이혼했을 거예요. 다정한 게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래. 만약 또 같은 짓을 하면 이혼한다고 협박하기도 했고. 근데 지켜보려고 해도 직장이 떨어지지 않나요? 뭐 그렇지. 그래도 사장님 명령이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좋겠어. 일단 그쪽 상사한테 가끔 근황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럼 안심이네요. 몇 년 뒤에 일을 척척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할게요. 라고 말은 했지만 조금 불안하네. 거기서 또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마나카 씨에게 라인이 왔다. 지금까지 죄송해요. 제가 심했어요. 결혼식 날 일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네요. 그쪽에서 일하는 건 힘들겠지만 힘내세요. 제가 본사의 전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돌려보내주신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금방 본사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때는 다시 잘 부탁드려요. 정말 반성한 것 같네. 다행이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그 후 나는 마사토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하게 되었다. 사실은 그 결혼식 날부터 내가 사장님의 여친이라는 게 유명해져서 나에게 아부떠는 사람이 꽤 있었다. 주변 반응이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걸 눈치챘는지 그럼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결혼하지 않겠냐고 한 것이다. 그 말은 기쁘지만 일은 이대로 계속하고 싶어. 괜찮겠어? 전업주부 하고 싶다고 안 하네. 안 해. 왜냐하면 이 일이 좋아서 하고 있는 거니까. 게다가 지금 그만두면 어중간해지잖아.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일을 계속할래.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네 맘대로 해. 고유키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육아휴직 같은 걸 재검토해볼까?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사원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장의 일이니까. 우리의 결혼식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행복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 이름은 유우카, 30살. 미체르 5살이야. 얘는 동생 루나. 와! 둘이 합쳐 보름달 자매. 와! 아빠도 있어. 루나, 이건 언니 거니까 안 돼. 아? 남의 물건을 빌릴 때는 빌려줘라고 하는 거야. 미츠루, 1살인 누나한테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말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된 거지? 성장이 빨라서 아빠는 기쁘구나. 뭐 됐다. 좋은 거니까. 저희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미츠루가 다니는 유치원이 있어서 같은 아파트에 유치원 엄마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미친 엄마들도 많았죠. 특히 저희 옆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가족이요. 이사와줘. 안녕하세요. 왔다. 새로운 거주인. 엄마 대단하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는 특별한 레이더가 달려있거든. 개개이 키루루 같다. 살려줘, 누나 아저씨. 안 계세요? 이럴 때가 아니었지. 네. 주심실의 현관문을 열자 조금 화려한 차림새를 한 제 또래의 엄마가 미치루 정도 돼 보이는 아이와 함께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온 모노토리라고 해요. 어머, 자녀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미치루라고 해요. 와, 난 쇼타야. 다 부탁해, 미치루. 딸에 아이가 있어서 잘됐다. 유치원 생정도인가? 네, 요 앞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어머, 우리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워낙 불안하더라고.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니 의지하기 힘들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면 고맙겠어? 무슨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 아파트에는 저 말고도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들이 몇 명 살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괜찮으면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줄 수 있을까? 네, 그럼요. 고마워. 미테르, 놀자. 공원 가고 싶어. 그래? 엄마, 아파트 공원 갔다 와도 돼? 어머, 쇼타. 그렇게 민폐끼치면 안 되지. 괜찮아요. 마침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셋 다 엄마가 준비하는 거 기다려줄래? 여러모로 미안해. 그럼 나는 그동안 짐 정리를 마치고 있을게. 아이가 있으면 정리하기 쉽지 않죠. 그렇다니까. 그럼 잘 부탁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모노토리 씨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아들인 쇼타도 활달해 보였어요. 미치루와도 금세 친구가 되었죠. 다음 주 쇼타가 유치원에 편입한 타이밍에 저는 아파트의 엄마 친구들에게 모노토리 씨를 소개했어요. 부침성이 좋은 그녀는 엄마들 사이에 금방 녹아들어 다 같이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죠.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 저희 가족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기쁜 일도 생겼어요. 여보, 미치루. 요괴보치 영화 시사회 티켓을 얻었어. 진짜? 요괴보치라니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 있는 그거 말이야? 그런 걸 용케 구했네. 거래처 사람이 관계자여서 미치루 얘기를 했더니 주셨지. 아빠 고마워. 페어 티켓이니까 엄마랑 다녀오렴. 누나는 내가 보고 있을게. 모치, 여기 모치. 시사회 무대 인사로 메인 캐릭터의 마스코트가 온다고 해서 미치루는 아주 신이 났고 상영회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과 저희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때의 일이었어요. 저기 유우카 씨, 셔터한테 들었는데 요괴버치 시사회에 간다는 거 정말이야? 네, 우연히 티켓을 얻었거든요. 우와, 대단하네. 우리 애도 보러 가고 싶다고 때를 쓰지 뭐야. 인기가 엄청 많긴 하지. 근데 그동안 누나는 어쩌려고? 괜찮으면 내가 돌봐줄까? 아니야, 그날은 남편이 봐주기로 해서 괜찮아요. 에? 남편분은 모처럼 휴일일 텐데 하루 종일 아이를 보게 하는 건 불쌍하지 않아? 우리 남편은 아이랑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괴롭진 않을 거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 멋진 남편이라 부럽다. 순간 안 좋은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뭐 기분 탓이겠지. 그럼 잘 놀다 가요. 유우카 씨, 미안한데 나 잊어버린 물건 있는 것 같아. 거실 좀 잠깐 보고 와도 될까? 그럼 같이. 괜찮아, 금방 끝나. 모노토리 씨는 금방 돌아와서 저는 엄마 친구들을 배웅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없어, 시사회 티켓이 없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여기에 넣어뒀는데. 엄마, 안 가? 잠깐만. 당신도 같이 좀 찾아줘. 그 후 필사적으로 집안을 뒤졌지만 티켓은 찾지 못했어요. 요괴버치! 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미치루는 물론 오열했죠. 미안해 미치루, 엄마가 관리를 잘못한 탓에.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걸 당신이 잃어버릴 것 같진 않은데. 어딜 간 걸까? 그때 저는 제가 티켓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어떤 말을 듣고 사태가 변하게 되었죠. 유카, 오늘 시사회 티켓을 주신 거래처에 다녀왔는데. 아, 미안해. 불편했지. 아니 그게 우리가 앉아야 할 좌석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의 말에 의하면 앉아 있었던 건 엄마랑 아들이었다고 해요. 엄마 쪽은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은 스포츠머리였다던가. 저는 그 목격 정보에 부합하는 인물로 짐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설마 모노토리 씨? 그때 엄마 모임 때 일이 떠올랐어요. 요괴보치 시사회 얘기를 한 후 모노토리 씨는 혼자 거실로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갔었지. 티켓은 보이는 위치에 있었으니 훔치기 쉬웠을 거야. 하지만 증거가 없어. 요괴버치지. 아니, 내가 쫄아서 어쩌자는 거야. 저는 각오를 다지고 모노토리 씨에게 진위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저기 어제 요괴보치 시사회에 가지 않으셨나요? 그건 왜? 사실은 영화관에서 모노토리 씨랑 쇼타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갔는데 그게 왜? 저기 시사회 자리는 지정석이었죠. 그렇지? 모노토리 씨가 앉았던 좌석은 사실 저희 티켓의 지정석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요, 틀림없어요. 그 티켓은 남편이 거래처분한테 받은 건데 그분이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그 티켓은 내가 아들을 위해서 구한 거야. 하지만 지난번 모임에서 엄청 부러워하셨잖아요. 그건 아무리 봐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그 후에 당첨되었어. 시사회 추첨은 한 달도 전에 끝났는데 그건 이상하지 않나요? 뭐야? 내가 훔쳤다는 거야? 저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뿐인데. 유우카 씨 너무해.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다니. 하지만 상황상 앞으로 유우카 씨는 다른 척 안 할 거니까 말 걸지 마. 결국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기고 말았어요. 경찰인 동생에게 상담해봤지만 솔직히 훔쳤다는 확증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움직일 수 없다고 했죠. 저는 미치루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미치루가 처음 보는 장난감을 들고 다가왔어요. 엄마, 이거 가방에 들어있었어. 쇼타 거 같다. 어? 쇼타 장난감이 왜 미치루 가방에 있어? 모르겠어. 쇼타가 나랑 말을 안 해줘서. 아마 모노토리 씨가 미치루랑 얘기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 장난감을 실수로 가져온 건 좋지 않았죠. 저는 미치루와 함께 모노토리 씨네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그거 찾고 있던 장난감인데 어디 갔나 했더니 네가 훔친 거구나. 현관문을 열자마자 모노토리 씨가 근처에 다 들리는 큰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애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있었다고. 그런 건 당연히 거짓말이지. 이건 쇼타가 마음에 들어하는 장난감이라고. 그걸 알고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변명해도 모노토리 씨는 미치루를 도둑 취급했어요.
그러자 견디지 못하고 미치루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사과로 끝낼 거면 경찰이 왜 있겠어? 어제는 우리를 도둑 취급해놓고 누가 도둑인지 몰라? 쾅 하고 문을 닫아버리지 뭐예요. 진짜 가방에 들어있었어. 알지, 알아. 엄마는 미치루를 믿어. 그 순간 제 안에서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중한 딸을 상처 입힌 원한 반드시 풀어주마. 위대한 복수를 해주겠어. 울다 지친 미치루를 침대로 옮기고 저는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디 보자. 이걸 이렇게 하면 미치루 대원 무슨 일이야? 어머님? 항상 미치루가 신세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미치루가 위기예요. 저는 최근에 생긴 일을 얘기했어요. 뭐? 미치루 대원을 울렸다고? 뭐니 분노 용서 못해. 어머님 협력하도록 하지. 그 범인 엄마에게 철퇴를 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 박사님이 범인 확보를 위한 카드를 보여주셔서 저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됐다. 그 다음은? 어서와. 와줘서 고마워. 아직 용서한 거 아니거든. 나도 알아. 자, 일단 앉아. 이거 백화점의 유명한 디저트야. 남편이 잘 벌어서 좋겠다. 오늘을 위해서 힘 좀 낸 거야. 먹어줄게. 그날 저는 지난번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모노토리 씨를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모노토리 씨는 시종일관 뚱한 말투였지만 그리 싫지도 않은 모습으로 케이크를 우물우물 먹었죠. 좋았던 부침성은 어디로 간 건지. 그래도 이쪽이 그녀의 본성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제 작전을 결행할 시간이에요. 죄송해요. 남편한테 전화가. 잠깐 자리를 비울 건데 편하게 계세요. 여보세요? 여전히 조심성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티켓을 도둑 맞는 거야. 어디 보자. 오늘은 뭘 훔쳐볼까? 이런 상황이니까 물건이 없어져도 걔는 날 의심하지 않을 테니 이왕이면 좋은 물건을. 이게 좋겠다. 기다렸지? 아니야, 나 슬슬 가볼게. 케이크 맛있었어. 정말? 지난번에는 정말 미안했어. 오해라는 걸 알아줬으면 됐어. 고마워. 역시 예상대로였네. 저는 노트북 전원을 켰어요. 한 붉은 점이 전멸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죠. 자, 추적 시작이다. 한편 그때 모노토리 씨는 좋은 거 얻었다. 브랜드품이라니. 짜증나. 내가 쓰고 싶지만 들키면 귀찮으니까 팔아버려야지. 저기요, 이거 심사 부탁드려요. 잠깐 기다려. 유우카 씨? 어떻게 여기에? 그 백 돌려주세요. 어머,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아니요, 그건 제 거예요. 아까까지 우리 집에 있었는데 당신이 돌아간 후에 없어졌어요. 네가 잃어버린 거 아니야? 또 나를 도둑 취급하라는 거야? 그럼 얼마 전에 장난감인도 문제 삼는다. 저는 변명하는 모노토리 씨의 눈앞에 레이더를 들이밀었어요. 사실은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 집 물건에 아주 작은 발신기를 붙여줬어요. 그 백에도 물론 붙어있고요. 뭐? 이 발신기의 발명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이에요. 이제 저희 집에서 백을 가져간 것에 대해 변명할 수 없겠죠. 어머, 나도 참 착각하고 가져갔나 봐. 내 정신 좀 봐. 백을 착각해서 갖고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비슷한 백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무심코 착각한 거야. 불만 있어? 모노토리 씨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도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증거를 하나 더 보여줬죠. 이게 어딜 봐서 착각하고 가져간 거죠? 여전히 조심성이 없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티켓을 도둑 맞은 거야. 어디 보자. 오늘은 뭘 훔쳐볼까? 이런 상황이니까 물건이 없어져도 걔는 날 의심하지 않을 테니 이왕이면 좋은 물건을. 이게 좋겠다. 설마 몰래 찍고 있었던 거야? 방범을 위해서 얼마 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자, 이제 발뺌 못할걸요? 얼마 전 요괴보치 시사회의 일, 그리고 우리 미치루를 도둑 취급한 일, 사과하세요. 그럼 먼저 우리 애 장난감 훔쳐간 것부터 사과해. 그 일에 대해서도 유치원 선생님한테 목격 정보를 얻었어요. 뭐? 모노토리 씨, 당신이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우리의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다고요. 보고 있었어? 유치원 선생님은 정말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티켓 도난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미치루를 나쁜 애로 만들려고 당신이 꾸민 일이겠죠. 그게 뭐? 왜 이런 짓을 하는 건가요? 그치만 치사하잖아.
우리는 남편 월급이 낮아서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휴일에도 출근하느라 육아는 나한테 다 떠넘기고 갖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쉬는 날도 없는데 그런데 너는 다정한 남편한테 기대면서 원하는 것도 살 수 있잖아. 네 태평한 딸한테도 짜증이 난다고. 그런 사적인 이유로 우리 애한테 상처를 준 건가요? 애는 금방 했거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얼마 전부터 도둑 취급받는 걸 신경 쓰고 있고 쇼타한테도 사과하고 싶은데 계속 무시당해서 매일 우울한 상태로 돌아온다고요. 우리 아들한테 접근하지 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기만 괴롭고 그래서 남한테 무슨 짓을 하든 용서받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유감이지만 경찰 신세를 지는 건 당신입니다, 모노토리 씨. 모노토리 씨가 뒤돌아본 곳에 있었던 건 경찰관, 제 동생인 타케시였어요. 타케시! 왜 경찰이 여기에? 누나한테 신고를 받았거든요. 증거도 확인했습니다. 서로 동행해 주시죠. 내가 왜? 잠깐 이거 놔. 나는 잘못 없어. 싫어. 싫어. 모노토리 씨는 그대로 경찰차에 실려서 연행되었어요. 모노토리 씨의 남편분과 쇼타가 찾아온 건 그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야말로 이런 결과가 되어서 아니요, 모든 건 감독이 소홀했던 제 탓입니다. 미치루 미안해. 엄마가 너랑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난 괜찮아 쇼타. 저번에 장난감을 실수로 가져가서 미안해. 또 같이 놀자. 그 후 조사에 의해 모노토리 씨의 도난 용의가 확정되었어요. 아무래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다른 엄마 친구들 집에서도 도둑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죄를 위해 남편분이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웠죠. 모노토리 씨는 체포당한 건 처음이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했는지 남편분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박봉이라고 불평하던 것 치고 막상 이혼하게 되자 엄청 때를 썼다고 하는데 남편분의 마음이 변하는 일은 없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그녀가 지금 어쩌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싱글데디가 된 남편분은 본가에서 육아를 하기 위해 이사 가셨어요.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즐겁게 보내기를 바랄 뿐이에요.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지 말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행복에 시선을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었어요.